생명과학 영역 8차시 우리 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관계라고 하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체에서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묶어 기관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계는 심장,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설계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일어나는데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는 순환계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계는 서로 협력하여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 공급하고 세포호흡으로 생성되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하죠. 세포호흡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각 기관계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여 몸속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몸속으로 흡수하고 세포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순환계는 소화계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계에서 흡수한 산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호흡계나 배설계로 운반합니다. 배설계는 노폐물과 여분의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각 기관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만약 소화계에 이상이 생긴다면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 호흡계에 이상이 생긴다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겠죠. 만약 순환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지 않아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기고 노폐물의 운반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또 만약 배설계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 배설과 체내 수분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몸의 기능이 저하될 것입니다.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세포호흡으로 얻는데요. 세포호흡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납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유기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에너지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됩니다. 여기서 ATP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입니다. 자, 여러분들 팔을 굽혔다가 펼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굽혀졌던 팔이 다시 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근육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뼈에는 그림에 나와 있듯이 팔뼈에는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두 개의 근육이 붙어 있고 팔을 굽히기 위해 이두박근이 수축합니다. 이때 삼두박근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팔을 펼 때는 삼두박근이 수축하게 되고 그때 이두박근은 삼두박근의 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뼈에 붙어 골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고 근육에는 골격근처럼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수위근과 심장근, 내장근처럼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불수위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크고 작은 뼈 200여 개가 근육과 힘줄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뼈에는 머리뼈, 척추뼈, 갈비뼈, 팔과 손의 뼈, 다리와 발의 뼈 등이 있습니다. 머리뼈는 넓적한 뼈가 바가지 모양으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뇌를 보호합니다. 척추라고 불리는 척추뼈는 목뼈, 등뼈,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등뼈는 몸을 지지하고 척수를 보호합니다. 척추뼈에 연결된 갈비뼈 12쌍은 복장뼈 1개를 중심으로 좌우로 둥글게 연결되어 큰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팔과 손의 뼈에는 관절이 많아 구부리거나 펴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와 발뼈는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성장판은 연골 위치에 있으며 성장판 세포의 활발한 활동으로 뼈가 길어집니다. 성장판이 닫혀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신체 부위마다 다른데 여자는 약 15세, 남자는 약 17세가 되면 모든 성장판이 닫힙니다. 그러나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특정한 상태에서는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도, 늦게 닫히기도 합니다. 성장판의 세포 분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각종 영양분, 호르몬, 적당한 자극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일어나는데 왜 소화를 해야 되는지, 즉, 왜 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화계는 이들 영양소를 분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여 체내로 흡수하는 것이지요.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소화효소라고 하는 화학물질에 의해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로 흡수되죠. 자, 이번에는 혈액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온몸을 순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온몸 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온몸 순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몸 순환부터 살펴보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거쳐 각 기관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각 기관의 모세혈관을 거친 혈액은 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혈액이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혈액에 포함된 영양소와 산소가 모세혈관 주변의 조직세포로 이동하고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기관의 기능에 따라 혈액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영양소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폐를 거치는 혈액순환을 제외한 심장과 온몸 사이의 혈액순환을 온몸순환 또는 체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폐순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폐순환은 혈액이 이동하면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온몸의 세포에서 받아온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으로 심장과 폐 사이의 혈액순환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와 흉곽은 확대되며 폐도 함께 변합니다. 갈비뼈 사이의 갈비 사이근이 수축됨에 따라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 넓어지며 동시에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 흉곽이 확대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의 확대로 폐가 확대되고 폐포의 산소압이 대기 중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공기가 콧구멍을 거쳐 기관을 통해 폐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 갈비뼈 사이의 사이근과 다시 말하겠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면 갈비뼈 사이근과 가로막이 모두 이완되고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폐포의 산소압이 대기 중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폐포를 거쳐 기관을 통해 콧구멍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원리는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갈비뼈가 위로 상승하고, 즉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 흉곽이 커지고 흉곽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밖에서 폐로 들어가는 것이죠.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 압력이 높은 대기 공기가 압력이 낮은 폐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높은 곳에 가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요? 지표면의 공기에는 우리 몸에 중요한 산소가 21%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높아지면, 즉 높은 곳에 가게 되면 공기가 희박해지고 산소도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줄어든 산소를 보충하려고 숨을 자주 쉬게 되어서 호흡수가 많아지고 숨이 가빠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노폐물이 어떻게 몸 밖으로 보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공통으로 생성됩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로 이동한 다음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나가고, 우리 몸에서 이용되고 남은 여분의 물은 호흡계와 배설계로 이동한 다음 날숨이나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물과 이산화탄소 외에 암모니아라는 것이 생성되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모니아는 간으로 운반되어 독성이 약한 요소로 변한 다음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됩니다. 배설계의 주요 기관인 콩팥은 이처럼 노폐물을 배설하고 우리 몸의 삼투압, 우리 몸의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뇌와 척수에 전달되면 이곳에서 자극에 대한 정보가 처리된 후 운동기관을 통해 반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감각 정보를 통합하여 반응 명령을 내리게 되고, 말초신경계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반응 명령을 근육 등의 반응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운동을 할 때 숨이 빨라지고 가슴이 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 공급할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고 내보낼 이산화탄소의 양은 많아지기 때문에 숨이 찹니다. 즉,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그 결과 호흡 운동이 촉진되어 숨을 빨리 쉬게 됩니다. 심장 박동은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의 양에 의해 연수가 중추가 되어 자율신경계의 영향에 의해 조절이 되는데요. 운동을 하면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심장 박동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심장 박동이 1분당 60에서 70회 정도이고 운동 후에는 140회 정도까지도 증가합니다.